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주식 현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그의 책에서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는 기업의 본질적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의 광기 같은 심리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가는 오르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어떤 한 기업의 10년간의 주가 흐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자그만치 과거 10년 동안의 주가가 2,000원을 기준으로 아주 오랫동안 횡보를 하며 박스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주식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매우 낮은 모습입니다. 만약 10년 동안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투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은행 예금보다도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업은 주가가 내리지도 않았지만 반대로 오르지도 않은 지난 10년간의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주가의 변동성이 없다는 것은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주가가 매우 안정적으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 주식 종목,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네, 포시에스라는 기업입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주식 투자를 남녀가 연애하는 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 멀리 가고 또 멀리 가다가도 곧 가까워지는 밀고 당기는 기술이 필요한 연애에 주식 투자가 많이 비유가 되고 있는데요. 포시에스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너무 좋은데 일관되고 심심해서 연애하고 싶지 않은 어떤 주식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제 봐도 한결같다는 것인데 주식으로서는 기업의 내재 가치와는 무관하게 매력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바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만한 어떤 이벤트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포시스라는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보다 이제 중요한 주제를 이런 질문 하나 던지면서 한 가지 더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과연 좋은 주식이라는 것이 좋은 기업을 말한가입니다. 앞서도 소개를 했지만 주가라는 것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동요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내재적 가치는 주가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현황이나 이익과 매출 그리고 기업의 유동성과 안정적인 경영을 떠나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면 아무리 기업의 내용이 좋아도 결국 다이나믹한 주가의 변동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포시에스 기업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 웹 그리고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포팅 솔루션과 전자문서 생성 솔루션 등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일반 기업 등에 공급하는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현재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까지 이제 분야를 확대하였고 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지능형 전자문서 플랫폼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 부분이 전자문서 사업, 리포트 사업, 그리고 그 이폼 사인 이렇게 세 가지 사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국내 주식시장에 3,000개가 넘는 상장 회사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12월에 결산을 하는데 이런 어떤 기업과는 다르게 특이하게도 포시에스는 6월 달에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9월에 공시된 사업보고서가 6월 결산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이 결산한 공시 자료가 되겠습니다. 최근 공시된 연간 보고서에서 매출 내역을 보면 전자문서 부분이 191억으로 전체 매출의 57%를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서 리포트 부분 매출이 약 117억으로 3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폼 사인 포함한 그 외 나머지 비중은 아직까지 큰 의미의 매출은 나오고 있질 않고 있네요. 보시면 그 오즈 이폼으로 대표되는 전자문서
이 사업 부분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나 그 오주 리포트의 리포트 사업 부분은 성장성이 좀처럼 눈에 띄일 만큼은 아니고 이폼 사인 부분 여전히 마찬가지로 매출 비중이 아직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오주 이폼은 종이로 하고 있는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주로 이제 그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 때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라 이제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수술할 때 동의를 얻잖아요. 이런 전자 동의 시스템,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회원 가입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렌탈 관리 시스템 등등 아주 다양한 영역과 산업에서 많이 구축을 하고 있고 이제 사용되는 솔루션입니다. 은행 같은 금융권에서의 전자문서 활용은 뭐 아시겠지만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매출 증대 등 효과가 이미 입증되어서 대부분 은행에서 다 도입을 했죠. 이제 전자문서를 도입하는 은행이나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시에스는 국내 주요 은행인 제1금융권에서부터 시작해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전자문서 솔루션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PDF 기술과 서식 기반의 기술로 이제 양분됐지만 현재는 이 서버 부하, 가변 서식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이제 고객이 PDF 기반 제품을 꺼려하고 있고 그 오주 이폼과 같은 서식 기반의 기술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식 기반 솔루션 중 오주 이폼은 점유율이 가장 높고 속도가 매우 빠르며 반대로 서버 이 부하가 가장 낮게 여러 가지 이제 독보적 기술을 제공하고 이제 있고 동일 자원 사용 시 가장 많은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어서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고객의 비용 이 절감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기대가 앞으로 더 되고 있고요. 이 회사의 오주 이폼 시장 점유율이 그 약 70% 수준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압도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포스트 코로나 시스템으로서 이제 비대면 화상 전자계약, 전자문서 시스템의 이런 구축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즈 리포트 사업 부분인데 이제 리포트 출이란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사용자가 보기 원하는 양식, 그러니까 이제 차트나 그래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식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변환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2023년 3월 현재 이제 오즈 리포트는 국내 그 리포팅 툴 중 가장 많은 공급 건수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사업 보고서상에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이제 낮은 가격대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 금융권의 이제 차세대 프로젝트와 같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는 그 한시적으로 수요가 줄어들기도 이제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폼 사인인데요. 이건 이제 기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그 서류들을 이제 개발자가 아니어도 그 아무나 누구나 손쉽게 처음부터 전자문서로 만들어서 바로 비즈니스 업무에 활용하고 안전한 보관까지 가능한 이제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인데 이제 가령 근로 계약서가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인 그 이폼 사인은 구축형 시스템보다 접근성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 변동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전자문서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고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 보고서상에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산업 전반에 대한 이제 시장 조사 내용을 이제 공유하겠는데요. 그 23년 기준 이제 IDC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이제 미국이 47%, 영국 6%, 독일 한 5%, 일본 5%, 중국 한 4% 이렇게 상위 5개 국가가 전체 시장의 이제 68%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소프트웨어 시장 비중은 1%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2년 전자문서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은 그 21년 기준 국내 전자문서 산업은 그 업체 수가 총 3천여 개이고 시장 규모가 이제 9조라고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전자문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 앞으로 추가 창출되는 신규 시장의 매출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종이 문서 보관 및 물류 비용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시에스의 과거 몇 년간의 매출과 이익 추이를 이제 살펴보면요. 그 산업과 시장의 규모와는 왠지 모르게 괴리감을 느낄 정도로 다소 실망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분명히 이 회사는 성장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뭔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건드릴 만큼의 이제 파급력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뭔가 기대감이 이제 크질 않다는 거죠. 이제 꾸준한 매출과 이익은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충분히 설명이 되지만 뭔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만한 그런 빅 이벤트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회사의 주가를 계속해서 박스권에 묶어두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의 내재 가치만 따지면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 순이익은 약간의 기복이 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은 연평균 성장률이 13%로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를 통해 재무 안정성을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제조회사가 아닌 탓도 있지만 재고 자산이 거의 없다는 것이 큰 또 특징입니다. 유동 부채 대비 유동 자산 비율이 무려 9배 가까이 됩니다. 재고 자산이 없기 때문에 당좌 비율 역시 똑같이 9배 가까이가 되고 있지만 부채 비율은 고작 5%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재무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망할 수 없는 회사죠. 성장은 두 자릿수로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말했지만 이 문제는 시장에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파급력이 있는 그런 빅 이벤트가 기대하기는 쉽지 않는 점이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소 이 뭔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된다고 저는 좀 나름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연구개발비 내역인데 22년 한 해 동안 29억의 R&D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22년 연간 매출의 약 9%가 안 되는 금액이며 인건비 4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24억은 판관비로 비용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인 박미경 대표이사입니다. 현재 지분 8%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 중 한 사람인데 14년 5월에 각자 대표로 취임하였고 이분의 남편인 조정민 대표이사가 33%의 지분으로 절대적인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이 회사는 꾸준하게 주식 배당을 왔죠. 이제 작년 회기연도에는 심지어 한 주당 두 주의 무상증자 결정을 합니다. 이로 인해 주식 수는 약 2,700만 주 이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업을 소개한 이유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약 3년 전에 이 기업을 소개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좋은 기업이 과연 정말 좋은 주식 종목인가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한번 좀 던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업의 높은 내재 가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주가에 어떤 이 방아쇠를 당기는 거죠. 수급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이 뭔가 주가의 상승이 쉽지 않은 것이 국내 이제 주식시장의 높은 장벽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기업의 내재 가치와는 다소 관계없이 어떤 테마에 편중되는 뭔가 빅 이벤트가 기대돼서 이 트리거를 건들 수 있는 이거를 움켜쥘 수 있는 투자 심리 또한 국내 이 주식시장의 현실이 아닐까 이제 생각하며 약간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업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애하기에는 너무나 일관된 주식으로서 매력이 다소 떨어지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식 투자는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라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